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인생책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원래는 책 리뷰 영상 만들기 전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실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온전히 딱 저만의 취향을 담았습니다. 인생책이라는 말이 워낙에 기대감과 무게감이 크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생각을 했냐면 제가 늙어서 치매가 온다고 해도 이 책에 대한 제목과 이 책을 읽었을 때 저의 여운과 감상은 잊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6권을 골랐습니다. 3가지 기준으로 각각 2권씩을 골랐더니 6권이 나왔어요. 저를 성숙하게 해줬던 책들, 너무나 멋지다, 되고 싶다, 닮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작가님들의 책들, 그리고 가장 여운이 길었고 저에게 영향을 주었던 소설 2권, 총 6권입니다. 대학생 때 저를 성장시켰던 책은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제목만 보고 그때 유행했던 연애 잘하는 법 이런 책인 줄 알고 가볍게 빌려왔는데 제가 살면서 가장 치열하게 읽었던 책이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의 치열함이냐면 이 책에서 제시하는 생각해볼 거리들을 스스로에게 여러 번 물어보면서 읽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 작가가 하는 이 말이 내가 살아온 경험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치열하게 싸워가면서 읽었던 거죠. 50년이 넘은 책이지만 그 당시에 현대인들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분석을 해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들과 맺는 관계에서는 어떤 것들이 잘못되어 있고 어떤 것을 지향했으면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가기 좋은 책입니다. 대학생이 됐을 때 저는 몸만 다 큰 성인이었던 거예요. 타인을 대할 때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해야 하는지 이런 진지한 고민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채 입시 공부에만 매달려서 또 과시욕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떤 대학을 가야지, 어떤 걸 사야지 이런 거에만 집착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런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해줬던 책입니다. 30살쯤에 퇴사를 했는데 퇴사를 앞두고 읽었던 책이 유시민 작가의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사람들이 부모님이 손에 쥐어준 어떤 인생을 사는 법, 사용설명서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이대에 해당하는 업적을 많이 이루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조급한 불안함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거죠. 파도가 나한테 몰아치니까 더 깊숙하게 꽂아서 가만히 서 있으면서 파도를 맞으려고만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파도에서 헤엄치는 법을 알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로를 바꾸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꿔가는 것, 내가 했던 선택으로 책임져 가면서 나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주체적으로 30살 이후의 삶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의 힘을 얻게 되었던 책이었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해준 사람들은 저에게는 대부분 예술계의 거장이 쓴 글이었어요. 첫 번째 책은 러셀 셔먼이라는 피아니스트의 피아노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제가 웹사이트에서 기록을 찾아보니까 2008년도에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더라고요. 그때 읽고 너무너무 좋아서 나에게 서재가 생긴다면 꼭 새 책으로 소장을 해두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 10몇 년간을 계속 기억을 하고 있었던 책이에요. 그런데 마침 작년 가을에 이렇게 멋있는 표지로 새로 나와줘서 저도 한 권을 사놨습니다. 피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결국에는 피아노 이야기가 되고요. 이렇게나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깊이 있는 느낌, 이런 통찰을 가진 사람이 단순히 피아노를 쳤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삶의 태도에서 보여주는 것, 이런 것에서 경외심? 약간 이런 게 느껴졌다고 해야 될까요? 되게 멋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이렇게 깊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무언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다양한 분야를 통해서 많이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너무 멋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목을 계속해서 기억을 했던 책입니다. 조금 더 친밀감 있고 위트 있는 내용은 아무튼 시리즈에서 이런 비슷한 내용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러브라인이 빠진 알랭드 보통의 글을 읽는 듯한 어느 정도의 조금 지식들은 나와 있긴 하지만 조금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으로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무지라는 브랜드 아시죠? 무인양품의 아트 디렉터 하라케냐의 디자인의 디자인이라는 책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전공과도 상관이 없었고 심지어 재능이 있던 분야도 아닌데 저는 디자인을 되게 좋아했어요. 특히 제품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사람들이고 어찌되었든 자기가 느꼈던 것을 자신의 제품으로 오랫동안 만들어 오는 사람, 그걸 구현한다는 데에서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디자인이란 무엇인지 풍성한 디자인을 해온 사람으로서 디자인을 바라보는 개념적인 관념적인 이야기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도 이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볼 수 있었고 디자인이란 게 이렇게까지 깊이 있어야 하고 많은 것들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재미있게 봤던 책입니다. 이 책 역시도 스테디셀러여서 2017년에 10주년 기념 특별 책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좋아하는 소설은 정말 많은데 인생책이니까 제 인생에 영향을 많이 줬던 책을 고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고른 책은 바로 그리스인 조르바입니다. 제 북튜브 영상 중에 첫 번째 영상이에요. 되게 엉성하고 막 부끄러운데 저는 되게 모범생이었어요. 하지 말라는 거 절대로 하지 않는 착한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이제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 조금씩 의문이 드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라는 의문이요. 그게 단순히 나 자신을 모르겠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겉모습이 정말 내 속으로부터 좋아하는 것들, 내가 느낀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인가? 이게 내가 맞나?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노잼 모범생 주인공과 열정적이고 재밌는 조르바 아저씨가 함께 일을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소설인데요. 조르바라는 아저씨가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솔직함이 있는 사람인데요. 내 속마음에 숨겨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요. 좋아하고 슬퍼하는 모든 감정들을 춤을 추기도 하고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면서 그대로 분출하고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하니까 혹은 이런 사람으로 살고 싶으니까 겉모습을 미리 맞춰놓고 우리는 그 틀 안에서 우리가 가진 뭐 나쁜 점도 있을 거고 본능도 본성도 감정도 있을 텐데 이걸 이 틀 안에서만 보여주려고 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결 자유로워진 인생을 살아본다는 건 이런 느낌일까?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읽어보기에 좋은 소설책일 거예요. 마지막 책은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소설책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베르나르트 슐링크라는 독일 작가의 작품이고요. 영화로도 나와 있고 제가 책 리뷰도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책이에요. 이야기의 흐름도 탄탄한 편이고요. 삶의 여러 모습들을 담고 있어요. 게다가 전쟁이라던가 선악에 대한 고민, 남녀 간의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 깊이 있게 생각을 던져보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외계인이 와서 인간들이 좋아하는 장편소설이라는 건 대체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예시로서 이게 바로 장편소설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처음에는 10대 남성이 30대 여성에게 호감을 가지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로맨틱한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소설이 점점 진행이 되어 갈수록 더 무거운 주제들을 던집니다. 이 책이 저에게 특별한 건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사람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전부 다르잖아요. 그리고 법의 테두리가 다르고 도덕 혹은 상식, 양심의 테두리가 각각 다 달리 맞물려 있어요. 소설 속에서처럼 제가 극단적이고 절망적인 그런 드라마틱한 일을 겪게 되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조금 더 과장되어서 감정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느껴보려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고민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많이 저에게 던져주었던 책입니다. 이미 읽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제 구독자분들 중에 안 읽으신 분이 계시다면 꼭 읽어보시라고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정말 제가 사랑하는 소설입니다. 인생책 영상 찍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준비 기간이 생각보다 길었거든요. 좋은 책도 많고 좋아하는 책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다가 그 영화 이터널 선샤인에서처럼 내 기억을 모두 지운다고 하더라도 이 책들은 다시 만나서 다시 읽게 되면 또
깊이 좋아할 것 같다라는 책들은 뭘까라는 생각으로 골라봤습니다.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더 좋은 책을 많이 읽게 될 거고 그러면 인생책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2021년의 봄에 얘기를 해드리는 저의 인생책은 이렇게 6권이 되었습니다. 오늘 책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하기랑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